자, 출마의 맞수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타이틀 내용도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이영로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로 두 번 써놔가지고 있는 대로 막 읽다 보면은 예. 그 소속과 성함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실례니까, 그죠? 아무래도 찾아오지 못하겠죠. 저의 최대의 단점이 이제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하고 잘 까먹는다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래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지니어스법인데 네. 그 주제를 여기는 오늘 작가분이 안 넣으셨고 CPR을 지금 넣어놨어요. 예. 일단 그래도 없는 거지만 우리 즉흥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사실 지니어스법 이번 주가 이제 미국 의회에서 정한 크립토 위크, 네. 그죠? 법안이 3개인가로 지금 상정됐는데 그중에 지니어스법은 상원은 통과했는데 하원에서 지금 드랍이 잠깐 걸렸죠. 예. 근데 결국 통과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은 뭐 저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내일은 통과할 거다. 뭐 이런, 자신하던데 예. 자신하면 가는 거예요. 그분은 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인 건 누구나 인정해야 되니까. 네. 일단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재상정해가지고 할 건데 어제 이제 그 법안 중에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거 하고 네. 지니어스 법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예? 안티? 예. 그 안티 CBDC 법안 이 3가지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인데 이제 지니어스 법안 중에서 이제 US 그 페드가 이제 CBDC 발행 못하게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3가지 큰 이제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을 약간 견제하는 법안인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 중앙은행으로 알고 있잖아요.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미 뭐 과거에 그 달러 패권주의라는 그 숭어밍 뭐 복잡하지만 뭐 책에서도 쭉 나오지만 미국 페드는 사실 미국 재무부 국가하고는 또 이게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래서 미국은 좀 특이한 구조죠. 네. 이제 그 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에서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채권은 미국 국가에서 재무부에서 이제 발행을 해서 그거를 연준에서 사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런 우리나라로 한은과 기재부라면 뭐 같은 국내 뭐 기관이겠네라고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는 완전히 거죠. 독립된 네, 근데 기관이죠. 이번에 이 지니어스 법안의 맥락 여러 가지 봤을 때 페드의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는 안티잖아요, 안티 CDBC 법안.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리플랩스라고 하는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죠. 네. 여기가 지금 연준의 마스터키를 신청했네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마스터키가 뭐냐면 이제 미국 연준과 거액의 금액을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라인인데 전용 계좌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기업의 은행업 진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좀 다루지 못했. 저도 이게 사람이 자꾸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있다 보면은 일단은 뭐 이제 멍 때린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 법안이 이제 기대를 몰고서 이제 했던 부분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다행스러웠지 않나.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이거를 갖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 한국에 한 2개월 정도 더 이제 논의를 한 후에 왜냐하면 미국판을 똑같이 따라가다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업이 은행업,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금산분리의 틀이 자칫하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난립하는 거죠. 막 돈 막 찍어대고 막 부르밤을 세상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가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 스탑 정도지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무한정 발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통제 하에서 우리 유동성 공급에 대한 거를 국가에서 이제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 화폐를 더 추가하기도 하고 그걸 다시 걷어들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면서 물가의 안정을 꾀하고 이런 작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난립해가지고 너도 나도 발행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자칫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런 법안들의 또 골자를 반영한 게, 물론 이제 정리하자면은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통과야. 지니어스법은 통과되는 걸로 봐서 관련 기업들과 뭐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맨날 매칭을 시키지만 다시 오를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카카오페이 같은 건 오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카카오페이 사람 알아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일단은 이 골자대로 하게 되면은 추가되고 이제 보완되는 법안 쪽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은행업 쪽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은행 쪽에서 그런 거에 발행이 주체가 돼서 발행을 하고 그 통제를 갖다가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이쪽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견제를 장치를 예. 마련해서 하여튼 뭐 그거는 논의가 될 거고. 자, 어찌됐건 이런 영향으로 미국에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6월치가 발표가 됐는데 네. 국채시장이 반응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다각도로 볼 수 있죠. 네. 소비자 물가라는 게 자칫 잘못해서 해석하면은 물가가 올라 큰일 났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지금 통화량이 어떻게 보면 신용의 확장인데 네. 그거를 반영하니까 돈이 막 뿌려지는 유동성이 지금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 자산시장이 들썩거리는 것도 결국에는 그 영향으로 물가가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게 뭐 관세 영향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일부는 있겠지만 그 해석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일단은 어제 뭐 CPI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약간 좀 올랐습니다. 근데 네. 뭐 예상치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큰 타격은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세부적인 항목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주거비라든지 그 의료 서비스, 에너지, 식품 이런 쪽은 좀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CPI 올라가는 걸 잡아줬던 부분들이 숙박비, 중고차,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빠져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빠지니까 전체적인 평균적으로는 좀 잡아주는 역할. 근데 이게 그 안쪽에서 이면으로 보게 되면은 트럼프의 이제 관세가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해 들어오는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일부 전가를 시작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볼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얘기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오른 거 아직도 낮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해야 돼. 라고 또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하여튼 또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게 이제 뭐 계속 밀어붙이고 이걸 우리는 이제 타코 트레이드라고 하죠. 네, 예, 뭐 이 트럼프 부분을, 대통령을 약간 네. 낮잡아 얘기하는 뭐 그러니까 약강? 타코 그런가? 트레이드가 타코가 트럼프가 항상 물러난다, 네.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했다 뭐 네, 뭐 강하게 결정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은 마킹독이고 짖는 개가 안 문다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압박을 했을 때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사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의 어제 기현상이죠. 다우지수는 뭐 CPI 예. 뭐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말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나스닥은 또 엔비디아가 올랐잖아요. 이게 약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른 거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나스닥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엔비디아의 H20을 수출을 허가했다.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지수를 떠받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하고 그 엔비디아의 이 칩을 만드는 이 회사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연관된 기업 몇 개가 받쳐주니까 나스닥은 안 빠졌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다 빠졌다고 봐야죠. 뭐 조정받은 거야 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하는 건데. 그렇죠. 어찌됐건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시장도 보면은 그런 재료들이 타이틀로 등장하고 해석이 애매하니까 뭐 움직이면은 거기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는 항상 갈대와 같았어요. 또 이거 잘못 들어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공포에 뭐 옛날 격언 공포에 살아라는 말은 있지만 어찌됐건 미국 CPI 그다음에 뭐 미국 국채금리의 반등 상승 거기에 따른 달러 가치의 상승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고 우리 환율이 지금 1380원대 80원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니까 주가가 더 가고 싶어도 못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환율과 주가. 일단 이 트럼프가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제 국가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면서
오히려 그 달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달러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 달러는 이제 계속 강세를 가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러가 강세가 보통 기존 같았으면 달러가 강세 갔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들이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가 좀 빠지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달러가 계속 강세를 유지를 조금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와중에도 네. 일단은 외국인 수급은 안 빠지고 계속 샀었어요. 근데 네. 오늘은 좀 이제 매도가 좀 나온 부분들인데 뭐 일본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네. 뭐 엔캐리 청산 또 뭐 떠들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좀 그건 더 아니고 타격이 좀 큰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뭐 일본 얘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안 꺼내지만 지금 거기 또 선거철이잖아요. 예. 네, 뭐 그래서 일본의 이제 장단기 금리가 다 오르기 때문에 일본 JGB에 대한 국채에 대한 매도가 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일본의 이제 저금리를 통해서 투자됐던 엔캐리가 엔캐리 트레이 뭐 조금 자극받는 건데 외국인 매도가 그거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네, 뭐 일단은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장 조정 부분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참여자들의 그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코스피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해서 한동안 한 7, 8월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박스권. 네. 미국도 어제 우리 표현했지만 약간 초피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네. 초피라는 게 저 정확한 그 어는 모르겠는데 파도가 이렇게 잔잔하게 탁탁탁탁 치는 거를 초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어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탕 이름 중에 이거 특정 브랜드 추파춥스라고 있어요. 네. 쪽쪽 빨아먹는 거.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익이 좀 넣었다 뺐다 네. 하는 거. 그러니까 단타를 친다는 거죠. 네. 미국도 지금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왜 3,120 박스권이라고 하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어제 3,200도 아니고 3,200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3,120 정도까지 또 내려왔다 3,190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정도까지는 요즘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사이즈가 커. 근데 3,120이 맞아요? 예. 3,200 박스권 이건 아닌가? 네. 3,000 그거를 그냥 3,100에서 3,200, 3,250 그래서 정도에 3,120이야?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제가 쓴 건 아닙니다. 그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수치는 조금 예. 잘못된 것 같아서 그냥 예. 코스피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나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하계 여름 휴가철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맞물리고 네네네.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들에 대한 거 이번에 하고 금리 뭐 인하는 없을 반도체 것이고 관세 또 뭐 조만간 앞두고 있다 그러고 그렇죠. 뭐 사실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 또 막 얘기들 꺼내겠죠. 근데 8월 1일 관세를 앞두고서 관망세가 일단은 봐야 되겠죠. 관망세로. 네. 그다음에 8월 1일에 이제 정말 이제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 하는 거냐 아니면 일부 좀 하는 거냐에 따라서 소규모 하는데 국가는 10% 내외 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라인에 나왔어.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맞느냐 아니면 덜 하느냐인데 대충 가격이 나왔고 가격은 이미 주가에는 녹아 들어갔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표면적으로 타이틀이 나오는 뉴스나 네. 이거는 늦었다. 그걸 보고 따라다니면은 절대 투자가 잘 안 된다.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들은 이제 취득하시자마자 바로 움직인다라면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수익은 보실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걸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예, 겁먹지 말자. 그렇죠. 장이 좋은데 네. 겁먹을 필요. 그러니까 이 강한 시장의 특성을 예. 잘 모르는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네,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역타기가 대형주는 쉽죠. 오르는데 예. 또 내가 산 소형주들은 잘 안 오르고 그러니까 또 소외되고 네. 급해지고 네, 뭐 또 코인은 막 오른다고 하고 막 이런 거에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또 허당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그냥 조금 진득하게 묻어두거나 기다려보는 거. 일단은 모든 게 다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정돼 있고 통과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그 법안이나 이런 어떤 특정한 이벤트성 때문에 발생됐던 이제 주도주들 네. 이거에 대한 순환매는 그때마다 이벤트가 발생이 될 거면서 그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섹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일단 좀 더 조정 줬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 대한 거, 큰 흐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에너지 관련된 거라든지 이번엔 또 특이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의료 파업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료. 예. 이제 전문의들이 전공의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다 현장에 복귀를 했고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게 됐을 때. 근데 저는 사회적인 그 뉴스지만 지금 이제 복리 후생에 대해서 정부가 또 각별히 신경을 쓰잖아요. 네. 민생 회복 지원금도 이제 조만간 네. 막 집행이 되고. 근데 가장 가슴 아픈 뉴스 중에 하나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 절차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노령화잖아요. 예. 저 다 같이 병원 신세를 많이 지어야 되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파산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가 만져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다 해줄 수는 없어. 네. 그죠? 이게 지금 얘기하셨어 제가 같이 뭐 그분들은 이제 약체에 있으신 분들은 네. 국가에서 많은 부분들에 거의 무상 의료 시스템 지원을 해주다시피 하시지만 큰 수술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약값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럼 현 정부가 하고 있는 AI 이쪽에 대한 키우겠다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네. 의료에서 AI 관련된 이 섹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움직일 수가 AI. 있지 않을까. 예. 수가를 조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하여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 어떤 기업 뭐 이게 결론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네. 일단 뭐 기업을 말씀드리기보다 섹터 쪽에서 보면은 아직도 이제 그 에너지 관련된 네. 그래서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거라든지 물론 이제 원전은 짓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대체되는 게 SMR. SMR은 소형 원전이기 때문에 좀 더 짓는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 대체율도 괜찮기 때문에 SMR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그 변압기 관련된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기업을 찍어줘야지. 뭐 사요? 기업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항상 그래 단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기업을 저는 일단 대장주들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뭐 LS 일렉트로닉, HD 일렉트로닉, 뭐 이런 쪽 기업들하고 소형 회사들 뭐 신일전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형주 기주의 큰 작은들 이제 지수가 상승해야 될 때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더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